미리 보는 기출 문제입니다. 미리 보는 기출 문제. 지금부터 매주 미리 보는 기출 문제를 갖다가 많이는 아니고요. 한 10문제 정도씩, 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씩을 나눠 드릴 테니까 기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리 보는 기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풀이가 더 중요합니다. 필기는 나중에 휴대폰으로 찍어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안 하셔도 됩니다. 필기는 책이 어차피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문제풀이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요거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죠. 다음 중 절량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유량과 절량 배웠던 기억납니까? 예. 자, 일단 제가 한번 써볼게요. 유량에는 어떤 것이 있고 절량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를 써볼 건데요. 가보겠습니다. 자, 재고는 뭐죠? 절량이죠. 절량. 기억은 절량이네요. 임대료는 뭐죠? 유량. 니은은 유량이네요. 자산은 뭐죠? 자산은 절량이죠. 자산은 절량. 그러니까 재산, 자산, 국부 절량이라 그랬죠. 예. 근로자 임금이 뭐죠? 유량. 임금은 뭐냐면 소득이나 수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급여, 예, 유량이죠. 도시 인구, 인구는 뭐죠? 절량이죠. 인구 절량입니다. 인구 절량. 그 다음에 신규로 주택 공급하는 건 뭐죠? 유량이죠. 유량. 그래서 유량은 니은, 리을, 비읍이고요. 절량은 기역, 디귿, 미음이네요. 그래서 유량과 관계되는 변수 3개, 절량과 관계되는 경제 변수도 3개. 절량은 기역하고요, 디귿하고요, 미음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간혹 3개 하면서 3번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이요. 있다니까 진짜. 3개지만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알겠죠? 1번의 정답 2번이요? 예, 2번.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 오피스텔 수요 가격 탄력성이 2라면 오피스텔 수요의 량의 변화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칠판. 이건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자, 칠판.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맞나요? 예. 자, 근데 이 문제는요.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다 그랬냐면 4% 인상되었다 그랬어요. 맞나요? 예. 탄력성이 얼마라고 돼 있냐면 2라고 돼 있어요. 2.0이니까. 맞아요? 예. 여러분들 이 문제예요.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문제예요.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문제예요.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문제예요. 맞아요?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이거 구하는 문제는요. 뭐부터 적용하라? 법칙. 가격이 뭐 됐어요? 인상. 가격이 인상되면 수량은 뭐죠? 감소. 그래서 이 문제는 몇 번과 몇 번을 날리냐면요. 1, 3, 5번을 날립니다. 1, 3, 5요. 1, 3, 5는 절대로 답이 수가 없어요. 가격이 뭐 됐기 때문에 인상됐기 때문에 양은 감소해야 됩니다. 왜 감소해야 되죠? 법칙입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게 법칙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량이 감소되는 건 법칙입니다. 그러면 4, 2, 8% 감소입니다. 그래서 8% 감소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3번. 요거 4번 많이 체크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시험장에 가시면 4번도 많이 체크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입니다. 4번. 나도 놀랐어. 나도. 정답 4번입니다. 정답 4번. 미안해요. 8% 감소. 답은 4번입니다. 알겠죠? 예. 3번도 많이 체크하시는데 3번 체크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격이 인상되면 수요량은 감소가 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정답 4번이요? 예. 3번. 부동산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모두 고른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수요 증가. 그럼 수요 곡선 좌측, 우측? 우측. 자,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는 증가됩니다. 맞나요? 그럼 기억은 오케이? 기억 오케이? 예. 세금이 인상됩니다. 세금이 인상되면 수요는 뭐? 감소. 얘는 X. 금리가 하락되면 수요는 증가됩니다. 요건 오케이. 디귿 오케이? 예.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오를 것 같으면 사람들 지금 미리 사, 안 사? 사. 오르기 전에 미리 사야 되겠지. 수요 증가됩니다. 이 수요 증가예요? 예. 인구가 감소되면 수요는 뭐 되죠? 감소. 그래서 이걸 빨리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소득 증가, 수요 증가, 거래세 인상 수요 감소, 금리 하락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기대 수요 증가, 인구 감소는 수요 감소. 그래서 정답 몇 번? 몇 번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문제. 4번 문제는 오늘은 혹시 못 맞추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그냥 들어보시고요. 다음 1, 2월 달 수업에서는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량이 8% 증가되고 아파트 수요량이 4% 감소한 경우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아파트
다세대 주택 매매 수의 교차 탄력성과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의 관계를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자, 칠판 보시죠. 자, 아까 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 그랬고요. 지난 수업에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요.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자, 검지를 꺼내세요. 한번 따라해봐요. 이거 지금 못 맞춰도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지금 못 맞춰도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내 거 가격, 내 거 수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또 따라하세요. 내 거 가격, 다른 놈 수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공식 두 개 비교 한번 해볼게요. 밑에 내 거 가격, 위에 내 거 수요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밑에 내 거 가격, 위에 다른 놈 수요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아시겠어요? 다시 밑에 내 거 가격, 위에 다른 놈 수요는 밑에 내 거 가격, 위에 내 거 수요는 수요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밑에 내 거 가격, 위에 다른 놈 수요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문제.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어요? 16% 상승. 자, 실판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어요? 16% 상승. 맞아요?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했어요. 근데 그래프 보니까 다세대 주택 있습니까? 이거 좀 이따 보죠. 지금 다세대 주택이 먼저 나는데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거 좀 이따 보죠. 그래프 보니까 그 줄 끝에 아파트 수요량이 몇 프로 감소? 4% 감소. 자, 내게 뭔데? 아파트인데 저 끝에 보니까 아파트 있지? 아파트 수요가 4% 뭐 했다고요? 감소. 그럼 요게 얼마냐면 4분의 1이 나와요. 얼마? 4분의 1은 0.25예요. 얼마라고요? 0.25. 4분의 1이니까. 근데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했죠? 바로 옆에 오피스텔 수요가 몇 프로 증가했어요? 8% 증가했어요. 맞아요? 그럼 탄력성 얼마 나오냐면 0.5예요. 2분의 1이니까. 맞아요? 그럼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요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내 거 가격이 뭐하고 상승하고 다른 놈 수요가 뭐였어요? 증가했어요. 그러면 내 거 가격이 상승하고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면 둘은 제가 무슨 제 관계? 대체제 관계라 그랬었어요. 무슨 관계? 대체제. 그러니까 문제가 순서가 뭘 물었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부터 물었잖아요. 그럼 얼마? 0.25. 맞아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얼마? 0.5. 아파트 가격 상승하고 오피스텔 수요 증가하니까 둘은 무슨 제? 대체제. 답은 몇 번?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은요. 나중엔 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자, 보세요. 따라해봐요. 내 거 가격, 내 거 수요. 이건 수요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또 따라해봐요. 내 거 가격, 다른 놈 수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러니까 아파트가 떴으면 뭐 찾아야 돼? 아파트 찾으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아파트 뜨고 뭐가 뜨면 다른 놈, 다세대 주택이나 다른 놈 뜨면 이거는 수요의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근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방향 잘 봐야 됩니다. 내 거 가격 상승, 다른 놈 수요 증가, 그럼 둘은 무슨 제? 대체제. 내 거 가격 상승, 다른 놈 수요 감소, 그랬다면 둘은 무슨 제? 보완제. 문제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고요. 나중에 가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5번. 답은 1번입니다. 4번의 답은 1번입니다. 예,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 가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고 어떨 때 수요가 비탄력적인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대체제 많고 장기고 전환이 용이하고 주거용이고 사치제면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1번에 가시니까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탄력적이다. OX. X. 공업용은 더 비탄력적이다라고 해야지. 주거용이 전환이 쉽지. 상공업용은 전환이 어렵다 그랬잖아. 틀린 거 찾으라 그랬지. 답은 몇 번? 1번. 끝. 2번 잠깐 가볼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제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그랬잖아요. 예.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수요의 탄력성은 커진다. 1보다 커지니까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계에서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으로 변하게 된다. 장기에는 탄력적이다. 맞죠? 예. 그래서 5번은 됐고 답은 1번. 6번 문제. 계산 문제인데요. 요거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28회 때 나왔던 문제. 그러니까 작년에 그 어려웠다는 작년 문제도 맞출 수 있는 계산 문제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출발합니다. 아파트 공급함수가 2P다. 자, 집안. 자, 아까 제가 균형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자, QD가 있잖아요. QS가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뭐 하면 된다? 같게 만들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헷갈리게 만들려고 QS를 먼저 냈어. 뭐 그래도 관계없어. QS 얼마? EP 써주지 뭐. EP. 맞아요? 근데 수요함수는 처음에 QD1이라고 돼 있습니까? 얼마? 900 마이너스 P. 맞아요?
근데 밑에 보니까 수요함수가 변했어. QD2로. 맞죠? 얼마로? 1500 마이너스 P로 변했대. 맞아요? 근데 공급함수가 변했다는 얘기가 있어 없어? 없지. 공급함수는 그대로 얼마? 2P지. 아니 그러니까 수요함수는 900 마이너스 P지. 공급함수는 얼마고? 2P고. 근데 수요함수가 변했지. 어떻게? 1500 마이너스 P로. 근데 공급함수가 변했다는 얘기는 없지. 그냥 그러면 얼마? 2P.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를 고정시키고? 공급함수를 고정시키고 수요함수가 변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네요? 귀찮은 문제예요? 귀찮은 문제예요. QDQS를 한 번 만들어주고 또 한 번 더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깝깝해라.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각기 만들면 2P 맞아요? 몇 P? 3P 3P는 얼마? 900 P는 얼마? 300 300을 아무 때나 대입해봐. 아무 때나. Q는 얼마? 600 못하나 300 대입 못하나. 다시 1500 마이너스 P는 얼마? 2P 몇 P? 3P 3P는 얼마? 1500 맞아요? P는 얼마? 500 아무 때나 대입해봐. 아무 때나 대입.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아무 때나 여기 대입해봐. Q는 얼마? 1000 깜짝 놀랐네. 1000 자 그럼 대답하세요. 가격은 300에서 500으로 갔죠. 그럼 가격은 얼마가 상승한 거야? 200이 상승한 거지. 맞아요? 양은 600에서 1000으로 갔죠. 그럼 양은 몇 개가? 400개가 증가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가격은 얼마 상승? 200 상승. 양은 400 뭐? 증가.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예. 그러니까 QD, QS 한 번 갖게 만들어주고 바뀐 QD와 QS를 한 번 더 갖게 만들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한 장 넘겨볼까요? 부동산 투자로. 제가 일부러 약간 빨리 지나가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져오시면 한 번 더 풀어드릴게요. 가져오실래요? 그럼 다음 주에 중요 논점 설명해서 한 번 더 풀어드릴게요. 그게 나아.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주면요. 다음 주에 오면 자세하게 다시 까먹고 와요. 빨리 보더라도 빨리 설명해주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해주고 그게 낫습니다. 제가 하던 대로 합시다. 예. 자, 투자론입니다. 1번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걸 찾아라 그랬네요. 옳은 걸 찾아라. 어려워요. 옳은 거는. 1번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 제거가 가능하다. OX. 제거가 불가능하죠.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불가능해요. 예, 1번은 땡. 2번 1번을 답으로 체크하면 안 돼. 옳은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예. 2번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1보다 작으면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1일 때 효과가 없다 그랬죠? 1보다 작으면 무조건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 3번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일 때는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을 가지므로 위험 분산 효과가 작아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른 방향이 아니고 유사한 방향입니다. 어떨 때요? 유사한 방향일 때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을 가지고 그때는 효과가 작은 거예요. 유사한 방향입니다. 예. 4번 아직 안 배웠는데요.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되는 거 맞습니다.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4번이 정답이에요. 몇 번 정답? 4번 정답. 왜 4번이 정답인지 아세요? 5번도 틀렸거든요. 5번 가볼까요?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의 수를 늘림으로써 말도 안 되지. 체계적임을 줄여갈 수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의 수를 늘렸을 때는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줄어들지. 그래서 일단 답을 4번으로 체크하셨나요? 왜 4번이 답인지 몰라도 돼. 근데 1, 2, 3, 5가 틀렸다는 건 확실히 알아야 돼. 1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 제거가 불가능.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여야지 상관계수가 플러스? 유사한 방향일 때 플러스. 그때 효과가 커? 작아? 4번 건너뛰고 5번.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의 수를 늘렸을 때는 무슨 위험이 제거된다? 비체계적 임을 줄여나갈 수가 있다. 1, 2, 3, 5가 다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답은 4번. 2번. 부동산 운영 수지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런 말 있죠?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7번 보시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나중에는 이것만 시험지에 쓰셔도 돼요.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가능조소득에서 공시비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 따면 유효소득이 되고 영업경비 빼면 순영업소득이 되고 부채 서비스액 빼면 세전, 영업소득 빼면 세후. 조금만 더 할까요? 단위당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 곱하면 가능조소득이 되는 것까지 아시죠? 예. 이거 계산 과정 물은 거예요. 엄청 쉽게 나왔어요. 베리 이지. 1번. 가능조소득은 단위 면적당 임대료에다가 면적 곱해서 구한 소득이다. 맞나요?
예, 단위수 곱해서. 2번. 유효는 가능해서 공실 상당이니까 불량부채를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해서 구한 소득이다. 맞나요? 예. 3번. 순영업소득은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다가 각종 영업외 수입을 더한 소득으로서 부동산 운영을 통해서 순수하게 기속되는 영업소득이다. OX. X. 자, 순영업소득은 뭐해서? 유효소득에서 뭐를 차감해서? 영업경비를 차감해서 구한 소득이지 영업외 소득이 거기서 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야 되냐면 순영업소득은 유효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답은 몇 번? 3번. 쉽죠? 안 쉽네. 쉽죠? 예, 쉽네 그러면. 4번. 세전은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거다. 세전은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거 맞습니까? 예. 세후는 세전에서 영업소득세 차감한 거다. 세후는 세전에서 영업소득세 차감한 거 맞습니까? 예. 답은 몇 번? 3번. 3번 문제, 4번 문제 이제 두 문제 남았고요. 요거 지금부터 저랑 암산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알겠어요? 예. 주택가격 얼마? 3억이에요? 예. LTV 몇 프로? 60%. 있네요. 60%. 맞아요? 36에. 1억 8천. 10, 누가 18에. 자, 36에. 1억 8천. 빌려 못 빌려? 보류할까요? 예. 소득갑니다. 소득 얼마? 5천. DTI 몇 프로? 40%. 54. 2천. 저당산수 얼마? 저당산수 얼마? 0.1. 2천을 0.1 나누면 2억. 자, 대답하세요. 1억 8천과 2억 중 작은 숫자. 정답은? 정답 몇 번? 아, 그 자꾸 몇 번? 3번. 그러니까 제가 아까 LTV 숫자가 나왔을 때 돈 빌릴 수 있어 없어 그랬을 때 못 빌려 그러면 안 된다니까. 보류하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서는 LTV가 더 작잖아. LTV가 1억 8천이고 DTI가 2억이잖아. 그러니까 답이 1억 8천이 된다고 이거. 이해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셔서 이거 2억 채권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왜냐면 DTI를 나중에 구하거든 습관적으로. 나중에 2억 나와봐 환장하지. 답에 2억 있고 이러면. 그러니까 항상 LTV랑 비교해야 돼요. 그럼 작년기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빠뜨리면 안 되는데. A씨는 이미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얼마 대출 받은 상태야. 실전 받은 상태네.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을 물었네. 그럼 나중에 돈 다 구한 다음에 뭐는 까야? 7천원 까야 추가 대출 금액이 구해지겠네. 그거 조금만 기억하면 되는데 한 30초만 기억해 주면 되는데 30초 동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미리 7천 빌렸다는 거 30초만 기억해 주실래요? 30초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주택가격 얼마? 5억. LTV 50%. 55. 2억 5천. 빌려 못 빌려? 보류. 소득 얼마? 6천. DTI 몇 프로? 40%. 64. 2,400. 0.1 나누면 얼마? 2억 4천. 한 끗 차이. 그러면 2억 5천과 2억 4천 중 작은 숫자. 2억 4천. 답은 2억 4천이죠? 30초만 기억해 달라. 30초만 내가 30초만. 그럼 2억 4천에서 얼마 털고 7천 털고 추가 대출 금액 얼마? 1억 7천. 정답 몇 번? 그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예. 정답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자,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서 수요 공급 이론은 1번의 정답 2번, 2번의 정답 4번, 2번의 정답 4번, 3번의 정답도 4번, 4번의 정답은 1번, 5번의 정답도 1번, 6번의 정답은 2번이요. 그렇게 하셨나요? 예. 그다음에 투자론 1번의 정답은 4번, 2번의 정답은 3번, 3번의 정답은 3번, 4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됐나요? 예. 이렇게 문제 풀어보니까 좀 더 재밌지 않나요? 집에 가는 게 늦어져서 싫나요? 어떻게 다음 주 그럼 또 만들어 와? 안 만들어 와? 얘기를 해봐요 지금. 예. 만들어 와요? 예. 그럼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럼 다음 주에는 미리 보는 기출 문제 2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공부 정말 많이 했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시간 날 때 복습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좀 찍어가면서 중요 부분은 좀 찍어가면서 하는 공부도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